달마다 발표되는 스포츠 스타의 평판 순위에서 결국 이강인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이번 달 순위에서 손흥민과 황희찬, 김민재가 나란히 1, 2, 3위에 올랐습니다. 2달 전 3위, 지난달 2위까지 올라갔던 이강인은 50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1위, 손흥민에 대한 데이터상의 긍정 비율은 80%를 넘은 반면 이강인의 경우 부정 비율이 며칠 만에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순위 하락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강인을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치킨업체는 아예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기도 했고, 통신회사와 제빵업체 또한 이강인의 광고 포스터를 삭제했습니다. 여행사도 이강인과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이강인과 손흥민의 불화설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화설을 지켜본 클린스만 감독의 태도는 매우 황당했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은 경질을 당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축구와의 인연을 끊어버렸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SNS에 모든 선수들과 코칭 스태프 그리고 모든 한국 축구 팬들에게 감사드린다. 아시안컵 준결승까지 13경기 무패를 달렸고 지난 12개월의 놀라운 여정 동안 보내주신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나에 대한 신뢰 없이는 내가 감독으로서 자질을 발휘할 수 없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지휘봉을 내려놓는다. 라는 글과 함께 경질 직후 본인 손으로 대한축구협회 SNS 계정을 즉시 끊어버리며 한국과의 인연을 끊어버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이전 헤르타 베를린 시절 SNS로 사임을 발표한 것이 연상되는 황당한 행보였습니다. 이런 클린스만의 태도에 정몽규 회장은 축구대표팀 임원회의를 통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공식 발표하며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운영, 선수단 운영, 근무 태도 등이 부족했다. 대표팀은 단순한 스포츠팀을 넘어 그 에너지를 대한민국 국민께 전하는 팀이다. 클린스만 감독은 감독으로서 경쟁력과 태도가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 개선하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다가오는 가운데 새로운 사령탑을 선임하기로 했다. 차기 감독에 대한 논의는 아직이다. 아직 상의된 바 없다. 어수선한 분위기의 한국 축구 대표팀이 누굴 추후 차기 감독으로 정할지 한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궁금해하던 중 대한축구협회가 차기 축구 국가대표 감독 선임 작업을 이끌 신임 국가대표전력 강화위원장에 한때 히딩크 사단이라 불렸던 정혜성을 대회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발표 내용은 전 세계 축구 팬들 한국이 히딩크를 다시 불러올 생각이 다분해 보인다며 앞으로 한국 대표팀이 히딩크와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이변이 생길지 모른다는 반응이 대다수였는데요. 한국 축구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한 네덜란드 스포츠 매체 일라이선의 기사 내용입니다. 정 위원장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물러난 마이클 밀러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전력 강화위를 이끌게 됐다. 정 신임 위원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 체제에서 한국인 코치로 4강 신화에 힘을 보탠 적 있다. 또 2010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때는 허정무 감독의 수석 코치로 한국의 사상 첫 원정 16강 진출에 이바지했다. 2017년에는 울리 슈틸리케 전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의 중간 합류해 6개월간 대표팀 코치직을 맡기도 했다. 이후에는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장, 대회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정 신임 위원장은 10명의 전력강화위원을 새로 선임했고 곧 1차 국가대표전력 강화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그는 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 개최 후 취임 소감 및 대표팀 운영 계획을 회의 내용과 함께 브리핑할 예정이다.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정해짐에 있어 한국 축구 대표팀 감독이 누구로 정해질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차기 후보로 주목받는 히딩크의 인터뷰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을 들었습니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어린 나이에 문화가 다른 외국으로 나가 외국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형들한테 반말을 하는 부분 등 이와 같은 마찰이 있었다고는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한국 선수들도 외국으로 나가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감독을 했던 때와 많이 다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분명 선수들 사이에서 질서라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인의 예전 인터뷰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는 오랜 막내 생활을 하며 선배로서의 자질을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팀워크가 중요한 국가대표전에서 이와 같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한국의 감독직을 맡게 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멤버로 구성된 팀을 이끌어야 한다면 이는 불가능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일에서는 감독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감독은 모든 것을 책임지는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큰 돈을 주는 것입니다. 성적도 중요하나 선수단을 하나로 만드는 것도 감독의 할 일인데 리더십이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선수단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독이라면 선수들을 다그칠 줄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당시 16강 진출에 성공하고 난 후 이탈리아전을 앞둔 선수들이 긴장이 풀려 보였고 그때 제가 선수단을 불러 험한 말을 하며 선수들에게 실망했다는 식의 채찍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선수단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6강 이탈리아전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잡아주는 리더십이 있는 감독이 때론 선수들을 변화하게 만듭니다. 해당 내용이 공개되자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각종 스포츠 매체에선 과거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이강인과 손흥민의 과거를 비교하는 내용을 내보내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한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막내 생활이 너무 좋다고 했던 이강인의 과거 인터뷰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강인은 지난해 8월 보국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손흥민과의 첫 훈련 사진을 보면서 막내 고충이 있다고들 하는데 저는 고충이 없고 좋기만 하다. 너무 편하다. 부모님이나 누나한테는 엄청 챙김을 많이 받았다. 팀에서는 챙김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다 형들이라 편하다. 그렇다 보니 그냥 너무 재밌고 형들한테 해달라고 하는 게 있으면 대부분 다 해주는 편이다. 막내라는 위치가 너무 좋은 것 같다. 근데 이제 나도 조금씩 어디를 가도 막내가 아닌 것 같다. 좀 슬프다. 나도 아직 많이 어린데 더 어린 친구들이 나타난다. 그냥 계속 막내였으면 좋겠다. 그냥 아예 막내든지 아예 고참이든지 했으면 좋겠다. 중간이 제일 별로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이강인과 달리 손흥민은 대표팀 막내 시절 룸메이트인 선배가 자기 전까지 잠들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흥민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제가 아시안컵을 처음 갔을 때 박지성 선수와 룸메이트였는데 어린 마음에 박지성 선수가 잘 때까지 못 자고 뒹굴거리다. 박지성 선수가 잠들면 그제서야 자려고 노력했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외 댓글 반응입니다. 클린스만은 입만 살았다. 경기 전마다 우승한다고 말만 했고 결국 제대로 된 전술도 못 보여줬고 심지어 이틀 만에 한국을 도망가듯 떠나기까지 했다. 그런 양심으로 뭘 바꾸겠다고 큰 소리 친 건지 모르겠다. 클린스만은 확실히 자신만의 전술이 없어 보였다. 한국인들이 클린스만을 얼마나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는 한국에서 보고 싶지 않아 할 것 같다. 솔직히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클린스만 감독이라 생각한다. 감독은 말 그대로 모든 걸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본래 역할인데 뭘 했는지 모르겠다. 한국이 히딩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히딩크가 다시 한번 감독을 맡아 좋은 성과를 낸다면 아마 이보다 더 영화 같을 순 없을 것이다. 한국 축구 대표팀의 차기 감독이 누가 될지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